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성기입니다. 일단 오늘 조선업종에 좀 수급이 유입되는 곳이 좀 보였어요. 지금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 4.96% 정도 올랐고요. HD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7.83%, 삼성중공업은 13%, 그리고 하나오션은 대략 한 11%가량 주가가 오르면서 이 조선업 전체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HSNG 같은 경우도 이제 대략 한 9%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사실 이 조선업종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았고 소형주에 속한 동방성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형주로 가면 갈수록 원래 조선업 자체가 워낙에 소외 섹터였죠. 대중들의 관심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이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도 그렇진데 대형주들도 수급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형주들은 어떻겠습니까? 소형주들은 뭐 아예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경우,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경우 사실 매수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그런 변동성을 보이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먼저부터 잡아놓는 것이 장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중소형주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처음에 급등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엄청나게 폭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중소형주들 위주로 먼저 좀 보다가 그리고 대장주들까지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식의 투자법이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동방성기도 굉장히 소형주죠. 초소형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328억밖에 안 돼요.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이, 특히 4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매출액이 80억이고 영업이익이 2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계순이익은 40억가량 나왔고요. 이게 한 분기, 작년 4분기 실적입니다. 작년 4분기에 당계순이익이 40억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3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적이 만약에 유지가 될 경우 말도 안 되는 저평가 능력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따로 알아볼 때, 동방성기에 대해서 따로 알아볼 때, 참고로 동방성기는 조선, 그러니까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해양 플랜트 혹은 이런 에너지 쪽,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배관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동방성기가 국내 유일로 이제 배관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동방성기 외에는 전부 다 망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해양 플랜트가 지난 15년 정도, 한 15년 정도 죽을 썼죠. 완벽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연히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기자재 기업들도 거의 다가 망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배관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동방성기를 제외하고서는 싹 다 망했어요. 그래서 동방성기가 해양 플랜트 배관에 이제 물량을 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해양 플랜트 산업이 이제 지금 조금씩 다시금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본격화될 경우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성기라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물량은 아니에요. 해양 플랜트가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배관에 그런 수혜가 있을 정도의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배관 같은 경우는 이 거의 앞단에, 그러니까 조선을 수주를 했을 때 거의 앞단에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따로 알아봤을 때에도 대략 한 작년 하반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쯤에 제가 따로 분석을 할 때 동방성기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배관 쪽이 쇼티지가 나고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 대비 수요가 넘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가가 대략 한 50% 이상,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억에 팔았던 것을 이제 50% 이상, 그러니까 1억 5천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버렸다, 이런 식의 좀 분석을 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정도, 이제 3분기보다 4분기가 50%가량 증가했는데, 뭐 영업이익이 10배 올라갔죠. 네, 영업이익이 1000%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뭐 4000% 늘었고요. 그러니까 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이 나타났던 것이고, 저는 올해 1분기 혹은 늦어도 올해 2분기부터는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실적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015년, 6년, 7년, 8년으로 갈수록 이제 성과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봐도 그렇고요. 미래의 해양 플랜트 사업을 봐도 그렇고, 특히나 동방성기를 볼 때 좀 모르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동방성기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거예요, 이거. 예, SMR, 유스케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동방성기가 유스케일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유의미한 규모는 아니에요. 대략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낸다기보다는 유스케일과의 그런 협력 관계, 지분 관계를 통해서 이제 원전 시장, 소형 원전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성기가 사실 선박과 해양 플랜트 위주로 이제 배관을 짰었다면은 이제는 풍력 쪽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플랜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원전 쪽까지, 소형 원전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의 그런 실적의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더불어서 해양 플랜트의 빅사이클, 그리고 갖가지 플랜트 혹은 신재생 에너지의 슈퍼사이클과 소형 원전의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릴 때에는 지금 같은 그런 굉장히 초수용주로 남아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대략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증설한 물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설을 이미 했기 때문에 대략 지금 시가총액이 300억짜리인데 100억 이상, 118억 정도의 땅 매입을 했어요. 118억 정도의 땅 매입을 한 것이고, 그 전에 배관을 했던 기업이 망하면서, 파산하면서 이제 동방성기의 이제 대주주죠. 1승, 그리고 세진중공업이 인수를 한 것이고, 세진중공업이 인수를 해서 이 땅을 동방성기와 그리고 1승으로 대략 6대4 정도로 나눠서 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배관을 이제 생산했었던 땅이기 때문에 동방성기가 뭐 가져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을 보니까, 숫자를 통해서 보니까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찍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가가 대략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량도 3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정도의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경우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사실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들, 게임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인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1000억, 1200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선주 쪽에서도, 특히나 소형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320억인데 한 내후년쯤 됐을 때에는 영업이익도 막 300억, 250억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이 초소형주들 위주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량주들 혹은 대형주들, 그리고 대장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업들, 이쪽들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동방성기는 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도 꽤나 높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2월 29일에 동방성기를 처음으로 매수했죠. 2월 29일에 처음으로 매수했고, 그때가 언제냐,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근데 이날이죠. 이날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이날 2월 19일 이날 매수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추가 매수했어요. 동방성기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 핵심 기업입니다. 이렇게 동방성기를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대략 한 6%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만 봤을 때에도 일단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다. 그것이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의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아가서 해양 플랜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죠.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까지 가게 되면서 이 정도의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쪽에 뉴스케일 쪽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이고, 풍력이나 플랜트는 이미 진출을 완료한 것이고, 해양 플랜트는 국내 유일의 배관 기업입니다.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배관을 국내 유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기업, 이제 해양 플랜트의 강점을 보이는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이쪽에 대한 수주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대략 한 몇 년 뒤에 이제 매출이 터질 경우에는 동방성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뿐만 아니라 실적의 확장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흑자 전환은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초소형주의가 워낙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없어요. 네, 컨센서스 자체가 0원입니다. 0원.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주공산의 수급에서 조금씩 실적 따라서 주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시면 코로나 당시 2020년 2월보다 주가가 훨씬 더 낮아요. 네, 2020년 2월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올라간 것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풀린 유동성의 그 힘을 받았던 것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난 4년간 극악의 소외를 겪었던 기업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조금씩 실적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 해양 플랜트라던가 혹은 플랜트,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쪽으로도 핵심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의 성장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실적이 좋으면 지금 이제 변압기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초소형주이면서도 실적 성장이 가장 가파르고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동방성기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기업도 오늘 하나 기업도 매수했습니다. 그 기업도 당연히 조선 섹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결국 뭐 LNG 플랜트라던가 혹은 원전까지 이미 시장에 대한 확장을 보이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진출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폭력적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좀 길게 가져갔을 때에도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뭐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성기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유의미하게 조선업종에 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됐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소형주들 위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실적들이 앞으로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조선주 아저씨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